첼시의 새 구단주가 정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단은 토드 보일리 사단이 첼시를 인수한다는 오피셜을 띄웠습니다. 토드 보일리 사단은 25억 파운드에 구단을 매입하고 모든 금액은 예정대로 자선단체에 기부될 목적으로 영국은행 계좌에 입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완료는 아직 아닙니다. 수조 원대 거래다 보니까 5월 말쯤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세부적인 것까지 5월에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걱정했던 강등이나 퇴출이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드 보일리 사단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단 성명서만 보더라도 17억 5천만 파운드를 추가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지속적인 투자는 좀 가능할 거고 소극적인 투자는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토드 보일리는 첼시를 큰 구단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계속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아서 소극적인 투자 형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토드 보일리는 안티글레이저 조항, 즉 10년 동안 배당금이나 관리수수료, 즉 수익을 먼저 노리고 나눠먹는 것을 못하게 해놨고요. 2032년까지 매각을 동결하면서 감당 가능한 부채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요. 첼시를 사고 수익적인 창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단을 잘 키워서 팔 생각이든 구단을 잘 키워서 수익을 낼 생각이든 일단은 구단을 잘 키워야 됩니다. 맨노는 특히 토드 보일리에 대한 옹호적인 의견을 많이 냈는데요. 그 중에 보일리는 스포츠로 돈을 벌려면 결국 경기장, 즉 승리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럴 거면 적극적인 투자와 좋은 스쿼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오피셜이 뜨기 며칠 전부터 수비수들 보강 이야기, 스카우터에 대한 이야기,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적극적인 이적 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편 이야기도 있습니다. 리버풀의 시스템과 스카우팅을 배운다고 하니까요. 첼시의 이적 시장 임하는 형태도 좀 바꾸고 증축도 레인그룹 측을 만족시키고 로만 측을 만족시킬 만큼 자세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코밤, 여자축구, 아카데미까지 거의 전방위적인 개편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요. 첼시가 앞으로 자생적인 클럽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불안한 것은 사모펀드라는 겁니다. 6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 구단주가 사모펀드라는 게 문제입니다. 클리어 레이크 캐피탈이 66%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타로 먹고 들어가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사뭇 다릅니다. 사모펀드는 구단을 운영하면서 키워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두 개 다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 때 팔고 수익을 낼 때 수익을 내더라도 일단 키우는 게 목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매각이 안 되는데 첼시는 수익부터 챙기려고 하면 챙기기도 어려운 구단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걱정은 사공이 좀 많다는 겁니다. 일단 6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캐피탈의 설립자인 아발리가 같이 이끌고요. 토드 보일리는 운영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투자자, 위스도 있고 여러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드 보일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제약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물론 토드 보일리가 CEO 입장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보다 자금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토드 보일리의 경험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클리프 얘기가 나왔을 때 두 가지를 걱정하셨습니다. 일단 클리프는 개인 투자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인데 토드 보일리는 컨소시엄 형태거든요. 거기다가 클리프는 니스를 이끌어봤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클리프가 늦게 들어왔지만 많이들 원해했거든요. 아무래도 토드 보일리가 스포츠에 일가견이 있는 스포츠 투자자라고 하지만 축구는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과 경영이 다를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토드 보일리가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개월 동안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첼시의 제재, 로만의 구단주 박탈, 그리고 또 이렇게 인수까지 정말 다사다난한 3개월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구단을 19년 동안 잘 이끌어주면서 좀 첼시가 빅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렇게 나갈 때 여러가지 조항을 통해서 첼시가 좀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줬던 건 로만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만의 시대가 끝나고 토드 보일리 4단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